반갑습니다. 빰! 어반입니다. 요즘 들어서 연예인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사요나라 정준영 편을 했었는데 오늘은 차태현 씨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가지고 오늘은 차태현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빰! 연예인 걱정이란 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쓸모없는 거죠.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씩 보다 보면 그래도 연예인이 굉장히 불쌍하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닌겐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갖고 이제 성장해 가는 것들인데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실수라도 한 번을 했을 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타격으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사회적 지탄을 받고 매장을 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을 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병역비리라던가 뭐 그 외에 얼마 전에 했던 정준영 씨의 정준영이 했던 그런 몰카 파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고영욱이라던가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뭐 매장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근데 한 번씩 보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일단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항상 그렇잖아요. 형량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지탄을 받아야 할 행동이다. 아니면 싸지른 게 너무 말도 안 되게 싸지를 놨어. 그러면 야 이건 좀 명치를 패야겠다. 이 그 규모라는 게 다 다른데 일단 대한민국은 뭔가 터지고 나면 일단 저놈을 패자, 명치를 패자, 명치를 존나 패자, 언제까지 뒤질 때까지 패자.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뭔가 경중과 관계없이 이게 약간 전도되는 형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게 뭐냐면 음주운전이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이걸 심각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은 굉장히 전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진짜 이거는 진짜 심각한 사안인데 문제는 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컴백을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컴백하지 못한 배우도 한 명 있죠. 그 옛날에 클릭백 김상혁 씨라고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이걸로 뭔가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지어도 이게 또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연애가 되게 잠잠해. 그래서 욕먹을 거리가 없는데 뭐 딱 터졌어. 그러면 이때 야 이거 오랜만에 욕먹을 타이밍이다. 그러면 그때 진짜 오지도록 욕을 처먹는 게 있고 아니면 반대로 지금 같은 타이밍은 진짜 오만 것들이 이렇게 욕먹을 것들이 많은데 더 센 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욕먹어야 될 사람들 약간 묻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더킹이란 거 보면 그 이슈는 이슈로 묻는다고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음모론이란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여튼간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그 주요 골자가 이런 것들이죠. 이게 명치를 때릴 일은 명치를 때린 게 맞는데 가볍게 이렇게 귀띠를 때리거나 귀띠는 경상도 말로 싸대기입니다. 그래서 싸대기를 때리거나 혹은 이제 손바닥 내 발바닥 내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명치를 때리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차태현 씨의 내기 골프가 이거는 뭐 명치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귀띠도 아니고 이건 뭐 손바닥 정도 이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법상 도박죄라는 거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방금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246-1항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걸렸을 때 뭐 벌금 1,000,000원 이하의 뭐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돼 있던데 그 밑으로 또 재밌던 게 뭐 사기 도박죄가 따로 있더라고요. 사기 도박은 이거 좀 세게 때려야지. 왜냐하면 그 타짜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설계해가지고 탑 맞추잖아. 그래서 이런 놈들은 좀 세게 때리는 게 맞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도박 개장죄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하우스 같은 거 이렇게 개설해갖고 이렇게 도박하면 또 그것도 잡아가는 법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번에 차태현이 이게 뭐 도박죄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될 거야. 아마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난 전혀 모르지만 그게 안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친구들을 보더라도 저는 골프를 안 치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보면 한 번씩 필드 나가면 얘들 맨날 내기하더라고. 그럼 난 맨날 물어봐. 야 오늘은 누가 얼마 땄냐? 그러면 보통 이제 애들 많이 따면 뭐 한 40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누가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내 친구의 30만 원과 그리고 차태현의 200만 원의 그 경중을 비교했을 때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 법이란 게 확실한 기준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 사업계는 되게 웃긴 게 사실 법이란 걸 집행할 때는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보면 누구보다 감성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뭐 지금같이 이런 경우 뭔가 그 민중들이 돌을 던지자 이렇게 하면 같이 던진단 말이야 사법부도. 그래서 그러면 되게 웃긴데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강원랜드는 뭐냔 말이야. 강원랜드 가면 다 도박하고 있잖아. 그 새끼를 다 잡아가야지. 그리고 강원랜드는 뭐야? 그 자체가 도박 개장죄에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저는 요즘 술 먹으면 볼링을 좀 치러 자주 가요. 그래서 친구들도 보면 볼링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하냐면 전부 다 100을 못 쳐.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볼링 치면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항상 뭐든지 그렇거든요. 족밥 싸움이 재밌단 말이야. 고만고만 애들끼리.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UFC 막 하빕이랑 맥그리거 싸우는 것보다 진짜 동네 진짜 족밥 원, 족밥 싸움기 훨씬 재밌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재밌겠어. 4명이 모여서 치는데. 그럼 4명이 모이면 한번 이렇게 2만원씩 돈을 모아요. 2만원씩 모아서 그럼 8만원 되잖아. 8만원 되면 그걸로 이제 1등한 애가 점수 제일 높게 난 애가 가져가고 그 게임비하고 다 계산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5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는 볼링장이 되게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시대에 좀 적응을 잘해서 음악 다 클럽왕이 나와. 볼링장인데. 그리고 술도 판단 말이야. 그럼 우리 술 먹고 또 가서 술 먹고 또 볼링을 치거든. 그러면 애들 알달달 해갖고 음악 막 블루노마스 나오면 막 춤추고 이제 그러다가 휘내러 가서 딱 돌리면 막 이상한 데 빠지고 막 그러면서 치는데 뭐 나는 그래. 내가 친구들이랑 2만원씩 모아서 치는 이 내기 볼링이랑 내 친구들이 맨날 스크린 치다가 필드 한번 나가가지고 뭐 20만원, 30만원 내기 치는 내기 골프랑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차태현 씨가 뭐 200만원 골프한 거랑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증권주에 되게 유명한 분 계시거든요. 거의 뭐 내가 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분은 막 혼자서 법인 자금 막 8천억 끌어왔단 말이야. 8천억을 끌어와가지고 돈도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 연예인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연예인도 진짜 거물급 연예인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 그럼 둘이 만나서 내기 골프 친대 그 사람들도. 그러면 그때 그 사람끼리 만나잖아. 그러면 내기 골프 단위가 1000단위란 말이야 그때부터. 그래서 뭐 나이가 이렇게 서로가 뭐 왁구가 맞으니까 그렇게 노는 거긴 하겠지만서도 맞고 맞는 사람끼리 노는 거긴 하겠지만서도 이런저런 저는 이게 근본적인 게 이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봤을 때 여러분 중에서도 과연 차태현 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는 차태현 씨가 좀 안 됐던 게 이분이 옛날에는 우리 때는 지금 젊은 사람들 모를 거예요. 내가 딱 중학교 때인가 그때쯤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 거의 막 가수로서도 엄청 성공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유재석급으로 인기가 거의 한 1년, 2년 반짝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영화도 좀 이게 잘 됐다가 좀 요즘 들어 좀 안 됐지 뭐. 안 되고 공백기도 되게 길었잖아요 이번에 뭐 1박 2일 하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1박 2일 되고 나중에 1박 2일 되고 라스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공백기가 좀 길었다가 다시 이렇게 풀리는구나 싶을 때 이게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은 버닝썬이었죠. 버닝썬에서 어떤 기도, 이게 덩치 큰 아저씨들이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사람 한 명 팬 게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근데 그게 돼갖고 정중현까지 물려갖고 그래갖고 지금 결국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거죠. 저는 이번 일이 차태현 씨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하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뭐 가장 정확한 건 당사자만이 알고 있을 건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런 대중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특히나 대중들이 워낙에 이게 날이 서 있고 화가 나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비이성적이고 뭐 하나 터지면 일단 우르르 가고 돌 던져라 이런 느낌이 있잖아. 옆에서 이건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요라는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완전히 이게 날이 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분노에 휩싸여 있어가지고 옆에서 이성적인 얘기를 하면 그 분노의 불꽃이 나한테 돌아오거든. 그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사회적으로 입을 틀어막지 않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왜 먼저 자기가 선빵을 쳐갖고 초강수를 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와서 뭐 대중들에게 우리 앞으로 좀 이게 관대해집시다라고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이게 뭐 CR도 안 먹힐 것 같아. 이미 그런 식으로 자리가 잡아가지고 이게 CR도 먹히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아사리 그래 분노해서 그래 매장을 시키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으면 그게 그래도 당위성이 있는 일에 갔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봤을 때 사실 대마라는 건 별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1년 2개월 밖에 나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해외 나라 여러 나라에서도 뭐 대마라는 것들을 합법화한 이유가 대마의 위해성이나 의존성이 뭐 담배나 술보다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여러분들 동남아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뭐 호스텔 이런 게 옥상에 올라가면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냄새가 다르단 말이야. 약간 금연초 냄새 좀 비슷해요. 그럼 전부 다 대마 빨고 있고 애들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마 빠는 애들이 난폭하고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얌전하고 구석탱이에서 쪼그리고 핀단 말이야. 그냥 그게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특히나 대마 같은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언제든지 합법화와 비법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단 말이야. 나는 이때까지 대마 피는데 야 대마 같이 필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 난 들은 적 본 적도 없었거든. 1년 2개월 동안.
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슬슬 이제 야 저 새끼 네가 대마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저는 진짜 결백호 대마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내가 어떤 행동을 싸지르기 전에 이게 최악의 경우 어떻게 나한테 올 건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에 담배를 딱 이제 폈다가 담배를 끊었는데 결국에는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아직까지 나한테 남아있거든요. 담배를 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후로 내가 나에게 딱 얻은 교훈이 뭐였냐면 일단 나는 나를 절대로 못 믿는다 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마 이런 거랑은 진짜 전혀 그런 게 없고 결백합니다. 특히나 뭐 대마 같은 경우는 뭐 8개월이 지나도 모발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뭐 저 새끼 대마 핀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신고하세요 저를. 유튜버 어반 제 대마 빨았어요 이러면 뭐 경찰에서 소환장 날라오겠죠. 그러면 나는 오예 이러면서 이제 이게 경찰서 간 썰 푼다 이래갖고 또 유튜브 하나 찍어서 올리면 그거 조회수 좀 잘 나갈 것 같네. 뭐 여튼간에 뭐 얘기가 좀 약간 바깥으로 생각 안 되는데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우리가 분노를 하더라도 진짜 사회적으로 분노를 할 만한 일에 분노를 하자는 것들이죠. 뭐 아까 말한 대마 이런 것들 합법과 비법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음주운전 이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음주운전 이게 3번이나 했던 호란이 지금 태어나게 다시 컴백을 했잖아. 매년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들이 제법 많이 죽거든요. 500명 넘게 음주운전으로 죽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음주 뺑소니도 당하고, 가정 파탄시키고, 근데도 왜 이런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컴백을 하냐면,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보다 이성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들 눈치를 겁나 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음주운전에 진짜 격하게 분노를 해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분위기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여튼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예인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 여튼 뭐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없는 얘기, 다음에는 재미없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무쪼록 즐거운 일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